자, 네가 받아라. 폭탄 게임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뭐와 관련해서 감찰 무마건과 관련해서 서로 막 폭탄을 돌리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서울중앙지검을 찍고 어제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해서 유재수 감찰 무마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비공개 소환 조사였습니다. 자, 황수현 기자. 조 전 장관 조사 관련해서 좀 뒷얘기가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조 전 장관 한 11시간 40분 정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요. 아, 그래요?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차명 투자냐 자녀 입시 관련돼서는 진술 거부, 그러니까 묵비권을 쭉 행사해 왔잖아요. 그랬죠? 그거랑은 좀 대조적인 모습으로 검찰에 따르면 비교적 상세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본인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조 전 장관 유재수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관련돼서는 사실 사면 초과의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알고도 묵인을 했다면 직무유기고 나서서 감찰을 무마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의 입장을 당시 민정수석으로서의 입장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묵비권을 행사하던 조국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조국이 왜 입을 열었구나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유재수 감찰 무마가 어떻게 결정됐다고 했어요. 본인이 주재한 그 회의, 3인 회의, 조국, 백원우, 박형철과 함께 그 3인 회의에서 유재수 감찰하지 맙시다 결정됐다는 게 조국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의 참가자 저 2명은 다른 얘기 있단 말이에요. 박형철 비서관은 감찰 중단이요? 조국 수석 지시잖아요. 무슨 3인 회의입니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뭐라고 했어요? 유재수 회의 때는요, 이미 감찰 종료된 이후잖아요, 수석님. 다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국은 어제 동부지검 조사실에서 가만히 있으면 모든 걸 지금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떠밀지 않으면 떠맡게 되는 딜레마 상황. 그러하다 보니 입을 열었다. 맞습니까, 정 의원님? 네, 그래서 거의 12시간 가까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했다는 것인데,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 봐서는 어찌됐든 간에 3인 회의가 있었던 것은 맞고 자기는 민정수석으로서 합당한 조처를 취한 것으로 지금 그 답변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 조사가 또 있을 것이고요. 그렇겠죠.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입장에서는 그 운영위원회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2월 30일. 백원우가 다 하는 거 아니냐, 당신은 허수아비고 이런 그 뉘앙스의 질문이 나왔을 때 백원우 비서관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다 하지만 결정은 내가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얘기했었는데 이 문제만큼은 자기가 그 독박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위기가.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 가족과 관련해서는 부인인 정경심 씨가 지금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1000명까지 했다 그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일단 내가 독박을 써서 직권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는 내가 조금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부분하고 더해서 만약에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첫 번째 지금 그 조사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여전히 여운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조사를 받을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카드는 무엇인지 상당히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망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가 이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 이 조국이라는 사람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진단을 하나 했더군요. 자, 황수현 기자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일단 그 진단에 앞서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조 전 장관이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정무적으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긴 했는데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조 전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은 3인 회의에서 결정했다 그랬고 백원우는 조국한테 조금 미루는 듯한 그런 뉘앙스였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백원우와 이 조국 사이에서 윤도한 수석의 그 발언을 보면요. 백원우 편을 든 거예요. 조국 편을 들지 않고 백원우 편을 들어줬습니다. 청와대는 일방적으로 백원우 쪽의 편을 들었다. 이걸로 볼 때에는 조국은 완전 버린 카드가 맞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 사면초가 조국에 이어지는 뭐 그런 얘기겠죠. 청와대가요, 조국을 버렸습니다. 김태호 전 특감반은 말하길, 윤도한 수석이 최근에 왜 유재수 감찰무마건 관련해서 서면 브리핑으로 막 이것저것 얘기했잖아요. 그 발언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청와대가요, 조국 수석의 편을 든 게 아니라 백원의 편을 들었어요. 조국 편을 들지 않고 백원의 편을 들었는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백원의 편을 들었다는 것은 조국은 완전히 버린 카드가 맞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 그러니까 일요일이었잖아요. 예. 일요일인데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문자를 돌려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2200자. 그렇습니다. 그 검찰의 이 발표가 굉장히 틀렸다. 예. 그 감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던 내용은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천경득이나 윤건영이나 다 확인을 해보니 이게 그 감찰 무마에 개입한 게 아니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막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저도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국 카드를 버린 카드이기도 하고 또 한 카드는 뭐냐면 조국 수석이 그 다음날 바로 소환이 됐잖아요. 그랬죠. 소환을 앞둔 조국에게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내가 우선과 이렇게 입장을 정했으니 여기에 대충 맞춰서 진술을 하길 바란다. 충분히 그 정도의 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조국 전 수석도 집에서 다 뉴스 볼 텐데 테니까. 아 윤두환 국민소통도 이렇게 입장을 밝혔구나. 그럼 내일 내가 이제 소환돼서 가는데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게 우리 옛날에 운동할 때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들어가서 어떤 입장으로 설명해야 될지 미리 다 대충 감을 잡고 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버린 카드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서 진술할 때 이 정도 수준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알아서 가이드를 준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제 갔고 열몇 시간을 받았는데 오늘 지금 조국 전 수석의 변호인 측이 보낸 문자에는 예. 최종적인 정무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감찰 무마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청와대의 분위기, 내가 독박을 써야 되는구나라는 분위기를 알았는데 이때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걸 내가 오롯이 받아서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모든 책임을 안고 가겠다라고 결의 있게 비장한 그 덮어쓰기를 자기가 받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실제로 나한테 압력을 가한. 왜냐하면 유재수 그 국장하고 조국 전 장관은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이였잖아요. 네. 근데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제3자가 윗선이든 옆선에서 옆선이든. 찔러 넣은 거거든요. 예. 그럼 그 이야기를 밝히고 같이 육작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변호인 측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 둘이 아닌 세 번째 길, 제3의 길. 이건 감찰 무마가 아니었다고 하는 원론적 부의대로 가는 거죠. 아하. 내가 민정수석했으니까 최종적 책임은 나한테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개인적 비리를 그냥 파헤치는 거였는데 사적인 거였고 별거 아니었으니까 난 덮으라고 지시했다. 이걸로 그냥 끝까지 밀고 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잠깐만 좀 이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나온 게 유재수란 사람이 감찰에 동의하지 않아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청와대 입장이에요. 참 그것도 정말 받아들이기가 참 뭐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종적 정무 판단은 본인이 했다고 그래야지 이제 와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에서 내가 다 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사실은 누가 시켰거든요. 하기도 좀 없어 보이잖아요. 너무.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잘 보십시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민정비서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조국 민정수석위에 자기한테 뭔가 압박이 됐든 권유가 됐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대통령과 비서실장밖에 없는데 VIP. 예. 이 말은 했지 않습니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온다? 온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게 조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그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이 그 동부지검에 조국이 출석하기 하루 전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경득, 김경수, 또 윤건영 텔레그램 만들어서 유재수랑 금융권 논의했다는데 그런 거 한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아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조국한테 시그널을 준 거 아니냐. 당신 나가서 동부지검에서 이런 친문 진영 누구 연루됐다는 거 말하지 마세요. 일종의 시그널을 준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동부지검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